아, 덥냐? 안녕하세요. 김정현입니다. 오늘은 견적 비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.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뭔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뭐 아는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업체를 찾은 다음에 전화를 하시죠. 그래서 뭐 평당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, 조금 더 나아가면 업체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한 후에 업체는 실측을 하고 나중에 돌아갔다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중에 싼 업체 그리고 뭐 합당한 업체를 골라서 선정하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죠. 그런데 이렇게 업체한테 받은 견적이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요? 어떤 마감이 될지, 어떤 디자인이 될지, 또 내가 의도한 게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단순하게 총액만 놓고 이쪽이 더 싸구나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. 가끔 지인들이 저한테 타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업체가 싼 거냐 비싼 거냐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몰라요. 각각의 인테리어 뭐 각 업체 그리고 각 뭐 자재 이런 단가는 알 수 있어도 총체적으로 볼 때 이 업체가 어떤 마감을 할지 어떻게 공사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견적서만 놓고 이거는 비싸구나 이거는 싸구나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데, 고객분들은 과연 뭘 보고 구분을 해내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는 차가 있고 아반떼라는 차가 있는데 그 모델은 가려놓은 채로 이 차는 4천만 원이고 이 차는 2천만 원이야.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차가 훨씬 싼데 해서 2천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? 그래서 제대로 견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? 여러분들께서 집을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건물을 올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부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설계사무실이에요. 내가 원하는 건물을 그 설계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완성된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도면을 뽑아낸 이후에 그 도면을 기초로 해서 시공업체 여러 곳에 똑같은 도면 그리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견적을 받을 때 비로소 그 견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같이 예상되는 그 결과물을 놓고 A 업체는 뭐 1,000만 원, B 업체는 1,200만 원, C 업체는 1,500만 원.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업체들이 서로 노하우들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같은 도면을 놓고도 그 비용이 좀 다른 경우는 물론 마진폭에 대한 책정이 다를 수도 있고, 또 일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재를 물량을 통해서 타 업체보다 좀 싸게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요. 저희는 사진관 작업을 꽤 많이 해왔어요. 아주 오래전 처음 사진관 작업을 했을 때 실제 공사를 하고 5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1,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비슷한 조건 하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500만 원이 남을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. 몇 년 전에 헬스클럽 인테리어를 의뢰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규모가 꽤 됐기 때문에 고객한테 제안을 드렸죠.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실제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좀 내놓으라 하는 업체도 있었고, 그리고 일반 중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었어요. 근데 이 네다섯 개 업체 중에서 비용이 가장 비쌌던 업체하고 가장 저렴했던 업체의 편차가 4억 원 가까이 됐었어요.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던 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의 노하우도 있고 뭐 물량에 따른 단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자기들의 실력이었겠죠. 물론 마진폭을 다르게 책정했을 수도 있어요. 또 재미있었던 경우는 대단히 규모가 있던 업체도 입찰을 봤었는데, 이 업체는 그 마진폭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참여했던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도 비용이 다르게 나오고, 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만의 독특한 이유들이 있어요. 그 견적이 나오는.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을 일반 소비자가 이 견적을 보고
뭐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건 뭐 제가 볼 땐 거의 뽑기하고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인테리어는 완성품을 놓고 견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. 만약에 완성품이라고 하면 공장 출고가가 있고, 그리고 그 유통 구조에 따른 그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, 사실 인테리어는 그렇지 않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성된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. 대부분 도면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처음에 들고 오는 것들은 평면도 한 장 정도일 거예요. 근데 이런 평면도 한 장을 가지고 물론 견적을 뽑아낼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업체가 이제까지 일해온 스타일에 대한 견적인 거지, 고객의 의도가 반영된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견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도면을 놓고 견적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인테리어 업계 구조상 사실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나마도 프리랜서 일을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나 혹여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설계도를 의뢰해서 나중에 실제 견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테리어 중개업체나 네이버 카페 등에 보면 소비자가 인테리어 정보를 올려놓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 정보를 보고 견적을 제출하는 뭐 그런 구조의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거기 올라오는 비용들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. 과연 이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? 제가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아,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을까? 내 인건비, 내 노하우를 투자를 해서 과연 본인의 인건비는 벌어 가실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많은 그 비용 견적서들이 있어요. 제가 볼 땐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, 이를 따기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. 이제 인테리어 업계가 풍리를 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. 자재나 아니면 인건비들이 인터넷에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런 자재 인건비를 가지고 비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고,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 업체의 노하우나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테리어 업계도 건축 업계처럼 제일 먼저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면을 먼저 만들고 견적을 받으면 좋겠지만은,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들 고객분들께서 견적 비교를 하실 때 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보시고, 또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지, 내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